퇴직 후 평온했던 일상. 하지만 아내의 수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본 문자 한 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오늘도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의심은 점점 커지고 남편은 몰래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마주하는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당신, 여보, 이게 대체 뭐야? 30년을 함께한 아내.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외면한 숨겨진 진실을 지켜오고 있었다. 뒤늦은 후회, 그리고 인생을 바꿀 마지막 선택. 과연 남편은 모든 걸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30년을 함께한 부부. 젊은 시절 손을 맞잡고 함께 세상을 살아왔다.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며 때론 다투고 때론 웃으며 그렇게 한 세월을 지나왔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다. 말투도 차가워졌다. 여보, 밥 줘라는 말 한마디에도 깊은 한숨이 돌아온다. 거실 소파는 이제 그의 자리일 뿐, 이 집의 가장은 더 이상 그가 아닌 듯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 모른다. 이 모든 게 단순한 권태기가 아니라는 것을. 퇴직 후의 무료함 속에서 우연히 마주한 아내의 비밀.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남편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힌다.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선택해야 한다. 그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아니면 눈 감고 모른 척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건 그의 퇴직 후 삶은 이제 상상조차 못할 지옥이 된다는 것이다. 오전 9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강석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합니다. 30년 동안 아침마다 차려져 있던 밥상, 오늘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밥이 없네. 강석은 당황한 눈으로 냉장고를 살펴봅니다. 반찬통 몇 개가 보이지만 막상 먹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때 아내 정희가 거실을 지나가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어. 알아서 먹어요. 강석은 순간 멈춰섭니다. 30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에휴, 이제 진짜 혼자 챙겨 먹어야 하는 거야? 강석은 냉장고 속 남은 반찬을 꺼내 밥을 퍼담습니다. 하지만 혼자 앉아 먹는 밥은 왠지 모르게 싱겁기만 합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던 강석은 결국 한숨을 쉬며 밥을 떠넣습니다. 그 옆에서 정희는 스마트폰을 보며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각자 먹을 줄은 몰랐네요. 오전 10시. 밥을 먹고 난 후 강석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건 좋은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시간이 남아도는 건 생각보다 더 답답합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TV를 켭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을 돌려보지만 별다른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엔 TV 볼 시간도 없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까 볼 것도 없네. 30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매일 전쟁 같던 시간 이제는 한없이 느리게 흐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쁠 때는 시간이 멈췄으면 했는데 막상 이렇게 시간이 남아돌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 후 좀 쉬면서 살 줄 알았더니 내 자리도 없고 할 일도 없네. 오전 11시.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강석은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하지만 연락처를 스크롤하던 강석의 손이 점점 느려집니다. 재수, 영식 다들 바쁘겠지? 그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직장에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회사 사람들과 회식도 하고 출장을 가며 누군가와 늘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연락해오지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땐 친구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부르기도 애매하네.
강석은 결국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줄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하루 종일 혼자 남아있는 시간. 퇴직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후 12시. 점심을 해결하고 난 후 강석은 싱크대 앞에 섭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사용한 그릇과 숟가락이 놓여 있습니다. 설거지는 해야 하나? 3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집에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내가 알아서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어색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서툰 손길로 그릇을 씻기 시작합니다. 물속에서 미끄러지는 그릇을 간신히 붙잡으며 중간중간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 퇴직 후의 삶은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퇴직 후 강석은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내 자리는 사라졌고 가정에서도 그는 낯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어색한 부부의 침묵. 퇴직 후 부부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침 식탁. 따뜻한 국이 김을 내뿜지만 부부의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만 감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남편은 신문을 집어들지만 시선은 글자를 스치기만 할 뿐 의미 없이 종이 위를 떠돕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는 순간조차 어색합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내를 향해 입을 뗍니다. 하지만 아내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히 닫히는 방문.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멀고 낯설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서로 바빠서 몰랐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나날이었으니까요. 퇴직 후 오랜만에 함께할 시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멀어진 기분입니다. 남편은 멍하니 거실에 앉아 TV를 바라본다. 화면 속 배우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지만 대사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저 허공을 떠도는 소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정적만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무엇이 변한 걸까? 아니, 혹시 내가 몰랐던 원래의 모습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걸까?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자 더욱 깊은 정적이 밀려옵니다. 거실 한쪽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흐르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귓가를 스칩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수상한 행동과 남편의 의심. 언제부턴가 아내의 행동이 달라졌다.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다. 말수가 줄고 표정도 자주 굳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거실에서 아내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한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남편의 시선이 우연히 화면을 스친다. 오늘도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짧은 한 문장. 하지만 그 말이 남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는 황급히 휴대폰을 숨겼다.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남편은 모른 척하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누구지? 대체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거실 한쪽 어둠이 내려앉은 공간 속에서 남편이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여전히 흘러나오지만 의미 없는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다. 손에 쥔 리모컨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린다. 눌러도 눌러도 같은 채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테이블 위 뒤집힌 휴대폰을 향하고 그 작은 기기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애써 눈을 돌리지만 머릿속에서 아까 본 문장이 맴돈다. 오늘도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쉰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려 하지만 모간이 바짝 마른다. 손끝이 저릿하게 감각을 잃어갑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고 흐르는 소리는 일정하지만 그 속에 묘한 긴장감이 얹혀 있습니다. 보통보다 오래 걸리는 듯한 느낌. 왜 저렇게 오래 있지? 남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립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긴 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고 있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무언가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고 하지만 몸이 선뜻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교차합니다. 단순한 오해일지도 모른다. 별거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만약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다면, 조용한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딱딱딱 반복되는 소리는 마치 남편의 머릿속에서 커지는 혼란을 세고 있는 듯하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남편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고 시선을 돌려 아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어딘가 달라 보입니다. 입가의 힘이 조금 더 들어갔고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며 머리를 쓸어 넘기는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래? 아내가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남편의 귀에는 미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 작은 떨림을 남편은 놓치지 않는다. 아니, 그냥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인다. 하지만 머릿속 혼란은 더욱 짙어지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점점 알 수 없어집니다. 그날 밤 남편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뜨여 있고 깊은 혼란 속에서 가라앉지 않는 의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아내의 비밀 외출. 거실 한편에서 낮게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 규칙적인 소리가 가라앉은 공기 속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맴돕니다. 그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아내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리모컨을 쥔 채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 말, 오늘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어디 가는데? 아내는 자연스러운 듯 가방을 챙기며 대답합니다. 친구 만나러 오랜만이라서. 그 대답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밤늦은 시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의심이 머리를 짓누릅니다.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아내를 따라갑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 그녀의 동작이 어딘가 서두르는 듯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듯 보이지만 어쩐지 그 뒷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이내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스며들며 실내 공기가 순간적으로 일렁인다. 남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내가 사라진 문 너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가슴이 묘하게 조여옵니다. 확인해야 한다. 결국 그는 코트 하나를 대충 걸치고 조용히 문을 엽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거리는 조용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엔진 소리, 길가 가로수에 잎이 부딪히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멀찍이 앞서 걸어가는 아내를 따라갑니다. 그녀는 주위를 신경 쓰는 기색 없이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서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자 그녀는 익숙한 듯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다. 한참을 따라가던 중 아내가 문득 멈춰 섭니다. 남편도 급히 몸을 숨깁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리운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립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무언가를 확인한 뒤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조금 뒤 한 남자가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평범한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그 표정과는 사뭇 다른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집니다. 발끝이 저릿해질 정도로 온몸에 긴장이 스며듭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두 사람은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가까운 거리와 자연스러운 눈맞춤, 그것만으로도 남편은 더 이상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넘겨주었습니다. 순식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반복됩니다. 뭐야,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가? 남편의 눈앞이 어지러워진다. 손끝이 떨렸고 믿고 싶지 않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그를 강하게 오다맨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남편은 혼란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행동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나갔다. 늘 같은 곳을 향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누구를 만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남편은 의심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남편의 충격과 오해. 차가운 바람이 밤거리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남편의 귀에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아내와 낯선 남자.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부드러운 표정, 조용한 눈 맞춤. 남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설마. 남편의 몸이 묵직하게 굳어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아내가 가볍게 웃으며 머리칼을 넘깁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남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질려갑니다. 그 남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도망치듯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발걸음이 엉키며 휘청거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내 아내가. 온몸이 점점 식어갑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코끝을 스치는 밤 공기가 텁텁하기만 합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착각일 거야. 오해야.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방금 전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던 모습이었다. 아니야. 저건 오해일 리 없어. 가슴이 서서히 조여든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 결혼을 결심했던 날, 아이를 낳고 함께 기뻐했던 날들, 그리고 조금씩 변해갔던 일상. 언제부터였을까? 아내는 언제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저런 표정을 짓게 된 걸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발길을 돌려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를 거닐며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지나치며 그는 한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간판, 오래된 단골 술집이었다. 문을 열자 희미한 조명 아래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친다. 안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바에 앉아 술을 주문했습니다.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속이 따뜻해지는 듯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얼어붙어 갔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는 거야. 잔을 내려놓은 손이 살짝 떨린다. 분노, 실망, 배신감,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탈감. 그녀를 원망해야 하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술잔을 바라볼 뿐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술 기운이 몸을 감싸기 시작할 즈음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이미 늦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실내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짧게 눈을 마주친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남편도 말없이 코트를 벗었고 둘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편안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어색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늦었네. 아내가 조용히 말을 했다. 그 목소리조차도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여전히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그는 묵묵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점점 깊어지는 부부의 거리. 어둡고 조용한 집. 남편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단순한 소리였지만 마치 마음을 조여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집에 들어서는 소리, 가벼운 인사 한마디가 익숙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소한 농담도 별 의미 없는 가벼운 질문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은 묻고 싶다. 어디야? 왜 늦는 거야? 하지만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망설였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야?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다. 어디가? 친구 만나러 가. 늘 같은 대답, 그리고 급히 나서는 뒷모습. 예전엔 신경 쓰이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달랐다. 불안한 표정, 굳은 손끝, 피하는 눈길. 남편의 의심은 깊어졌다. 그는 아내의 일정을 무의식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출퇴근 시간, 외출 시간, 귀가 시간. 그리고 점점 그녀의 행동이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내는 점점 늦게 돌아왔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켜두었지만 그의 시선은 현관문을 향해 있었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섰다. 아직 안 자고 있었네. 남편은 TV를 바라보며 무심한 척했다. 그러나 귀는 그녀의 모든 작은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늦었네. 친구랑 이야기 많이 했어. 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믿어야 할까? 그러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결심했다. 다음번 아내가 나갈 때 직접 따라가기로.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진다. 남편, 아내를 미행하다. 늦은 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초침 소리를 들었다. 아내의 잦은 외출, 점점 늦어지는 귀가, 그리고 휴대폰을 보며 짓던 작은 미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어. 다음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다. 밝은 코트, 은은한 향수, 살짝 들뜬 걸음걸이. 어디가? 응. 친구 만나러.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미행했다. 택시를 타고 뒤따르며 점점 긴장감이 높아졌다. 아내는 외진 곳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멀리서 창문 너머를 보던 남편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았다. 깔끔한 옷차림, 부드러운 미소, 단순한 친구 사이 같지는 않았다. 남편은 결국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아내와 남자는 대화에 몰입해 있었다. 다가가며 터져나오는 질문. 여보, 이게 대체 뭐야?
아내는 놀랐고 남자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어딘가 익숙하다. 그러나 진실을 알기엔 아직 혼란이 가득합니다. 의문의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다. 남편은 테이블 앞에서 얼어붙었다. 젊은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강석 씨,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그가 버렸던 아이였다.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이제는 말해야겠어. 과거 남편은 사랑했지만 책임지지 못했던 여자가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는 도망쳤다. 그리고 잊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지금 그의 앞에 있었다. 젊은 남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혼자 날 키웠어요.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죠. 남편의 숨이 턱 막혔다. 어릴 때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 널 찾을 거야. 난 몰랐어. 젊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적막이 흐르는 카페. 젊은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어쩔 거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버린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남편의 충격과 후회. 남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저예요. 당신이 버렸던 아이.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젊은 남자는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봤다. 말도 안 돼, 내가.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난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어.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내가 이 아이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얼마나 됐어? 남편의 물음에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오래됐어. 남편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대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적막. 남편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혼란, 분노, 그리고 후회. 그가 외면했던 선택이 시간이 흘러 결국 그를 찾아왔다.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아내의 희생이 밝혀지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야. 난 당신이 책임지지 않은 걸 대신 감당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 말이 남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가 모든 걸 알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이. 무슨 소리야? 처음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 당신과 너무 닮았으니까. 그 아이는 혼자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어.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당신은 알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난 그렇게 살 수 없었어. 그는 그녀를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늘 도망쳤으니까. 남편의 손끝이 움찔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내가 말했다면 당신은 그 아이를 받아들였을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현실을 외면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눈앞에 있었다. 그가 도망친 자리에서 그녀는 홀로 감당하며 살아왔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턱 막혔다. 난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어떤 말도 이 순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이건 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면했다. 난 가족을 지킨 게 아니었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거야. 천천히 고개를 들자 아내의 표정 속 감정이 보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곁에 있으면서도 그녀를 혼자 두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그 숨겨진 아이를 마주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지 상상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때 내가 알았다면, 함께 고민했다면,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러나 후회는 항상 늦는다. 남편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고 있는 중입니다. 여보, 입을 열었지만 이어질 말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떠났다. 남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이제 나 없이도 충분히 혼자 설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걸 만든 건 바로 나였구나. 가슴이 무너졌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숨겨진 아들과의 대화. 남편은 숨겨진 아들을 바라봤다.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 손을 내려다보니 닮아 있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알았다.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얽혀 말을 삼킵니다. 침묵이 무거웠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이제라도 말해야 했다.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다. 죄책감에 짓눌린 듯. 그러나 아들은 분노도 원망도 없이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좋아요. 남편은 말을 잃었다. 차가운 외면이나 비난을 기대했지만 아들은 부드럽게 웃어줍니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난 널 버린 사람인데 아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아요. 당신은 날 버렸죠. 그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난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엄마 덕분에, 주변 사람들 덕분에. 그러니 이제 와서 원망하는 건 의미 없어요. 남편은 더 아팠습니다. 오히려 원망받고 싶었는데 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숨이 조여옵니다. 그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들은 이미 그를 넘어 있었다.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허공에서 멈췄다. 자격이 있을까? 그때 아들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알아가면 되잖아요. 남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심으로 후회했다. 부부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 카페는 한산해졌고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깨달게 되고 자신이 가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도망친 것임을. 이제라도 말해야겠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해. 단 한마디. 그러나 너무 늦은 깨달음. 아내의 눈물이 흘렀다. 난 당신을 지키려고 했어. 남편의 가슴이 저며왔다. 이제라도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더 이상 숨기지 말자. 남편이 손을 내밀었다. 아내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따뜻했다.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그녀의 미소에 남편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저녁 노을 속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퇴직하고 처음이네. 뭐가? 이렇게 손잡은 거. 그러게 말이에요. 아내는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길었던 오해와 침묵이 끝나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서로의 온기가 전해집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부는 많은 것을 함께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퇴직 후 남편은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래서 손을 떼고 오랜 시간 몸담았던 자리에서 물러나고 세상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기분이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오직 일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지만 정작 가족의 얼굴을 마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아내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걸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는 가정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죠. 가정을 유지했을 뿐 진정으로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부릅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조금은 쑥스러운 듯 그러나 따뜻한 미소입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뭐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요. 남편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는 낙엽이 흩날리며 한때 푸르렀던 잎들이 가을 바람에 흩어지며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제 그것을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잎이 떨어진 자리에는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어떤 것들은 멀어지지만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퇴직 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제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어갑니다. 저 멀리 새로운 하루를 밝히는 노을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또한 훨씬 짧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순간엔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고 더 자주 손을 내밀고 더 자주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늦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언제나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떤 길을 걸어왔든 어떤 선택을 했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